안녕하세요.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스님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아주 좋아합니다. 혹시 어떤 장르를 선호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종류는요. 네.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중에 우리 네. 부처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오계원 아나운서는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스님 그런 영화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여러 번 보면 볼수록 또 깨달아지고 생각하고 그 느끼는 바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자, 몇 년 전에도 새로운 시리즈가 나온 영화 매트릭스에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하면서 온몸으로 가슴으로 느낀다는 게 다르다는 의미일 텐데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는 있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실천이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붓다회 가족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머리로 바르게 이해하시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실천하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는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우리 전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법하는 데는 우리 붓다의 가족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붓다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아주 쉽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붓다회 가족이 되셔서 BTN과 함께 방송포교의 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하죠. 네.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좋은 도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붓다회 가족분들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오랫동안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작년에 서울 생활을 결국 접고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셨는데요. 원래는 이분이 불자는 네. 아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분이 본인보다 더 속상해 하시면서 염주도 주시고 기도법도 알려주고요. 또 BTN 저희 유튜브 채널도 권유해 주셨다고 해요. 자, 그 뒤로 법문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많이 쏟아지셨다고 합니다. 참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쭉 올리게 되셨고요. 덕분에 지금은 주변에 좋은 인연들 굉장히 많이 생기고 공황장애 역시 네.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희 BTN 불교TV 없으면 못 살아 하시면서 친구분 이름으로 추가로 또 가입해 주셨다고 합니다. 와. 멋진 사연입니다. 네. 우리 공황장애나 마음의 병으로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옆에 친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BTN이 그런 친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신 불자님, 또 친구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또 한 분의 불자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정 나누시면서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아유, 박수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붓다회 가족들의 사연을 만날 때마다 우리 붓다회가 참 멋진 곳이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도 함께 붓다회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 주셔서 나는 불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또 이런 자랑해 주셔도 좋고요. 자, 그럼 붓다회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BTN 붓다회에 가입하시면 첫째, 화엄스님, 영인스님, 도안스님의 정성어린 축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서원을 담아 방송포교 후원 등을 밝혀드립니다. 셋째, 불국토상조에 가입하시면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넷째, 동국대학교 산하 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감면해드립니다. 다섯째,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과 노인복지법인인 연꽃마을 산하 69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실 때 다양한 편의 제공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초대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환하면서도 꽉 찬 느낌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단청 박사님이십니다. 사진작가 노재학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노재학입니다. 여기 출연한 소감을 저희도 불자 가족입니다로 대합하면서 이렇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불자 가족입니다. 네. 자, 그런 이유가 있죠. 옆에서 예쁘게 아름다운 미소로 아름답게 앉아 계시는 우리 노재학 불자님의 따님 함께 나와주셨어요. 불화 작가 노해 불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불화와 단청을 그리는 노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네. 저희도 불자 가족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아유, 정말 불자 가족답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네. 우리 방송 모시기 전에 대기하시면서도 그렇게 두 분이 서로 네. 챙겨주시더라고요. 우리 오계원 아나운서가 두 분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두 부녀께서 서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좋네요. 먼저 노해 불자님, 아버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멋지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요, 딸인 저도 얼굴 뵙기가 참 힘드신 분이세요. 아빠 어디세요? 하고 전화드리면은 아버지는 늘 집이 아니라 절에 계셨거든요. 아마 BTN 시청자분들도 저희 아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절에서 이렇게 정장 차림에 곱슬머리를 하시고 카메라를 들고 계시면은 저희 아빠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찰을 다니시면서 단청을 사진으로 기록하시는 사진 작가님이시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 아버지이십니다. 야, 감동적이에요, 네. 뭔가.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또 노재학 박사님께서, 불자님께서도 가만히 계실 수는 없어요. 우리 따님 또 한번 직접 소개해 주세요. 생물학적으로는 부녀 간의 이런 사이였지만 처음은 이제는 뭐 자라서 별화 작가이고 불화 작가이고 또 단청 기술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타력 신앙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정토에 가기 힘드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을 빌린단 말이에요. 네. 사진가라는 사람들은 사진이라는 예술은 타력 예술이에요. 자연이나 사람이 일어난 것을 사진으로 찍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빌려야 돼요. 지금은 제가 단청을 찍고 있으면서 이제는 제 딸의 그려둔 베라라든지 단청을 소재로 사진을 찍어요. 지금은 제 스승이 된 셈이죠. 저희 본원역이 되었어요. 네. 야, 정말 두 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스님? 그러게요. 사실 요즘은 또 아들, 딸 구분 없이 뭐 하나만 낳는 집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시대에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너무 다복하시더라고요. 이녀, 이남, 예, 총 4남매 두셨다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4남매를 다복하게 두게 되셨는지 또 그분들도 또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배려서 온다 그러잖아요. 네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의 별에서 4개의 별이 저희 집에 날아들었는데 그것도 차례차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또 힘의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딸, 아들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서 저희도 불자 가족입니다. 네. 라고 하신 부분이요. 이 사위까지 신심 굉장히 깊으신 그야말로 찐 불자 가족이셔서 그런 네.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섭외 전화 받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우리가 나가야지. 이런 생각 드시던가요? 네. 처음에 섭외 연락을 받고 프로그램명이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라는 명을 들었을 때 완전 우리 가족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저희 4남매 이렇게 총 6명인데 네네. 좀 사람 수가 많아서 소개하는데 시간은 좀 걸려요.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세요. 그래요. 저희 4남매 중에서 제가 첫째, 이제 장녀, K 장녀이고요.
둘째는 이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문화재 수리학과를 전공을 하고 네네. 지금은 문화재 보존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 일이 되네요. 네. 더 하자면 저희 이제 셋째 남동생은 또 IT 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네.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뮤지컬 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불교 영화 감독님이신 구담 스님 계세요. 네, 구담 스님과 함께 불교 진홍곡이라는 불교 영화 제작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정말요? 야, 어쩜 이렇게 다 우리 부처님 법과 인연이 되어서 네. 이렇게 다복한 불자 가족이 되셨는지, 그리고 또 저희와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또 추억이 배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의미가 깊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모범적인 불자 가족이십니다. 우리 오늘 초대 안 하셨으면 서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우리 노재학 불자님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네. 근데 사실 든든하다 하시지만은 사실 제가 돌아보면은 굉장히 좀 미안하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찍은 사진첩들이 한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이런 그 앨범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게 총 40건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앨범들을 넘겨보면은 아이들이 모두 다 어디 있냐면 절터라든지 사찰이나 아이고. 미술관,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를 아이들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미안하죠. 그런데 어쩌면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크는데 부처님의 자비가 이 훈습이 되는데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스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님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시절에 이제 친구들 다 가는 놀이동산 이제 한 번쯤은 가보고도 싶었을 것 같은데 폐, 절도, 사찰, 박물관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여행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때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고, 또 다른 친구들처럼 좀 신나는 곳에 놀러 가고 싶었는데, 네. 매일 조용한 산속의 절 이렇게 갔었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불만스럽지 않았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굉장히 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귀중한 조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 사남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사남매가 굉장히 절터에서 즐겁게 즐기는 표정이 아니라 약간 좀 굳은 표정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실제 그랬던가요? 네, 다시 네. 지금 봐도. 예? 지금 봐도 이제 한결같은 모습이죠. 어딘가 싸우거나 뾰루퉁이 있거나 불만이 가득 찬 그런 표정들이 많죠. 그래요. 근데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 좋은 거, 참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지만 가장 그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그 자양분을 좀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럼요.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깊은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나. 이제 이해하셨죠? 네, 스님. 우리 사위분께서도 신심이 대단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회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사이는 저도 이 존경을 마지 않는데요. 불화를 그리는 사람들을 불모라고 그럽니다. 네네. 그분들의 붓질 끝에서 부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머니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불모들을 기르는 사찰 안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걸 앉아 우리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네. 북쪽에 있다 해서 북방하소, 남쪽에 있으면 남방하소, 서울 경기 지역에 있으면 경산하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북방하소는 앉아 금강산 일대의 유섬사가 중심지였고요. 네네. 경산하소는 우리 남양주 흥국사 있죠. 거기가 중심이었어요. 예. 근데 남방하소의 본거지가 태화산 마곡사예요. 그 마곡사의 19세기 때 보면 우리 금호당 약효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불모예요. 네네. 그분의 불모의 계를 이은 사람들이 근대에 들어가면은
문성 스님, 그 밑으로 일섭 스님, 네네. 이제 그 밑으로 통도사에 계셨던 석정 스님이에요. 그 석정 스님 밑으로 이제 조혜종 선생님이라고 지금 현재 통도사에 계시고요. 네네. 그 밑에 바로 제 사임이에요. 와. 근데 불모의 맥을 잇고 있는 거죠. 야. 그리고 사이 밑이 또 제 딸이 이렇게 계보를 잇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부처님을 탄생시켰던 그 풀목께서 저와 저희 가족과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영광이죠. 예. 아니 그 아버님께서 따님 소개해 줄 때보다 사위분 소개해 줄 때가 더 기분이 되게 자랑스러움이 네. 많이 굉장히, 들떠 네, 계셨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남편분이 스승님이 되신 거네요. 네. 예.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홍익대학교 동양학과를 졸업을 하고 부산에서 가족과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다시 내려오게 됐는데 네네. 부산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한국의 전통색을 배우려면은 불화를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화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저의 스승님이자 남편인 원녀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니, 아버님께서는 사실 그 사위분을 알고서 이제 그 권유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배워보라 하셨는데 이렇게 인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매를 서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주 제가 그 불화를 배우러 가라 했을 때는 그 선생님께서 제 사위가 될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17년, 18년, 19년도에 그 통도사 달력 사진 작업을 했더랬어요. 네네. 그때 2018년일 것인데 제가 딸에게 이 사진 작업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조명과 이런 사다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해 줄 사람이 좀 있으면 좀 같이 데려오너라 이래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네네. 근데 그 데려온 사람이 그 불화 선생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애를 데려왔으면 제가 이해를 할 것인데 제자가 선생님을 데려와서 그 허튼 일이잖아요, 사실. 사다리를 잡고 조명을 이렇게 잡고 있어라 하는 게. 그런데 거의 사진 작업이 마무리될 쯤에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 사위는 조명 기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다리가 두 사람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퍼져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3m 높이에서 둘이가 다 떨어지게 됐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다리를 하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찰가상만 입었는데 그때 제 사위가 된 이성규 선생은 그냥 그 조명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고 뛰어내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발바닥 뼈가 금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다급한 순간이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래서 제가 업고 이게 뛰었어요. 그 뛴 거리가 한 350m 정도 되는데 근데 그게 통도사에 보면 삼성 반월교라고 있어요. 또 넘어가는 다리 이름이 아치형으로 생겼는데 그 다리를 넘어가는데 업었는데 그 무게가 너무 가볍게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 식구가 될 운명인갑다. 어머나. 이런 게 확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맨 처음에 데려온 느낌과 그때의 그런 느낌에 의해서 이분은 우리 식구가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더랬어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가 조금 뭐 이렇게 연애하던 시절이에요. 예. 네. 그때 이제 아이고 눈물이 갑자기 당시를 생각하니까. 네. 아이고. 예. 저렇게 이제 감정을 느끼셨을 줄 몰랐는데 네. 사실 이제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조금 점수를 따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의 사진 작업을 도와드리면 좀 좋게 호감을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다리 사건으로 훨씬 더 두 분이 급속도로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땡큐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그 뒤로도 비밀 연애를 하다가 진짜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서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덤덤하게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허락을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놀랬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당시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업었을 때 그러셨구나.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게 전 약간 놀래가지고 눈물이 좀 나네요. 아무리 예상을 하셨다 그래도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셨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뭔가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네. 그래 그때 인사로 온다고 했을 네. 때 사실은 이제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죠. 분명히 사이가 내가 알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나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예랑 적어도 10살 이상은 차이 날 것인데 그렇게 차이 나도 이해하겠나 내가 물었어요. 먼저 네, 짐작하시고. 집사람에게요. 예. 그랬더만 저희 아내도 나는 상관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랬거든요. 이게 사람의 어떤 윤회 억급 속에서 저는 이 윤회를 한 5번 정도 하고 이 세상에 왔을지 모르고 또 제 사이는 10번을 윤회한 다음에 이 세상에 왔을지 모르니까 그 나이라는 거는 이 현상에서 찰나에 불과한 것인데 그 찰나의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 사랑이 안 된다라든지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찰나의 현상을 두고 사랑을 놓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나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어떤 인종이라든지 심지어는 제가 아이들에게 네가 설령 같은 동성의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한다면은 그것은 무방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그러게요. 역시 우리 불교를 많이 공부하시면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도 아버님이시지만 또 이제 아내분, 이제 어머니 되시죠. 대단한 보살님인 것 같은데요. 예, 어머니 자랑도 좀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나침반 같이 저희 진로 방향을 결정해 주셨으면 저희 어머니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요. 예. 어디 뭐 하나 강요하시는 것도 없었고 덤덤하게 저희를 믿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다들 뭐 공부하라고 막 엄마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런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 정도로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희 사남매가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따님이 어머니를 가정의 울타리로 이렇게 역할을 하시면서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평생의 반려자로서 같이 이제 세월을 보내셨는데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어머님이 좀 어떠신가요? 제 아내랑은 제가 82년부터 만났어요. 같이 사범대학교 수학교과를 같이 다녔거든요. 같은 과 CC였어요. 네네. 10년간 연애하다가 그 10년 뒤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결같아요. 변함없이.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번에 저희 사위와 딸이 큰 불화를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네네. 어떤 사찰에 이제 봉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저희 아내가 학교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바쁘고 또 마치고 오면 쉬어야 되잖아요. 막 시장에 가서 막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또 새벽에 따듬고 막 그래요. 네네. 막 음식을 정성껏 조리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한테 올라오는 상은 아주 조그맣게 안 되는데 그 마네가 다 어디 갔지? 앉아 저는 뭐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다 불화 그리는데 그 공양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 그 지극한 저 음식을 준비해 와서 따듬고 다시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고맙게도 저희 또 사위는
원래 불화를 그리고 나면 네. 밑에다가 학위를 적어요. 네네. 누가 어떻게 조성했다라고. 그 안에는 공양주도 올라가요. 제 그렇습니까? 아내 네. 이름도 공양주로 네. 올렸더라고요. 공양을 잘 올려주셨으니까 작업하는 동안. 네.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아, 그럼 반대로 우리 또 시부모님은 또 어떤 반응들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에 아마 제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며느리가 될 아이인지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네네. 지금은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연이라고 너무나도 응원해주시고 네. 저희를 예뻐해 주시거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신실한 대보살님이세요. 젊었을 때 절에도 굉장히 많이 가셨고 보시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런 덕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야. 네, 그리고 네. 또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절에 자주는 못 가시거든요. 네네. 그 대신에 BTN 불교 TV를 틀어놓으시고 어머나. 새벽 예불부터 네. 저녁 예불까지 드리세요.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실 건데 아이고, 그러시구나. 제가 혹시 네. 시어머니께 한마디 좀 해도 아유, 될까요? 그럼요. 예. 아, 한번 네. 보시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야. 역시 전국의 화목한 불자 가족들 사이에는 우리 BTN 불교 TV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님. 우리 노재학 불자님은요, 1년 중에 300일을 길 위에 계셨다고 해요. 사진 작가신데요. 전국에서 단청이 있는 곳은 빠짐없이 다 가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단청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수학을 공부하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칭이에요. 네. 시메트릭이 하는 대칭인데 제가 사찰의 천정을 보니까 천정 전체의 화면이 아주 정연하게 잘 짜여져 있는 대칭의 세계로 짜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죠. 그 대칭이라는 거는 무한을 해석하는 수학적 기술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무한의 세계를 이 단청으로 표현했을까라는 걸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야. 경이로웠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집대성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욕심이 이제 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다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게 물었어요.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갔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개들은 저를 보고 한 번은 짖었을 것이다. 와. 제가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네. 이게 참 무슨 인연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네. 많이 드는 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처음에는 수입이 분명 생기는 일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단청에 그렇게 혼신을 다할 정도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그 매력, 예, 어디에 있었을지, 예, 궁금해요. 단청이나 불화든 백화든 그거는 우리 불교 경전의 압축들이에요. 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도도하게 내면화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처님 말씀, 그 법을 경전으로 결집을 시켰거든요. 경장과 율장과 그리고 이제 논장이라는 3장을 이제 결집을 했는데 그게 결집이 1차, 2차, 3차, 4차로 결집이 됩니다. 제가 하는 이 단청 작업 이것도 역시 우리 시대에 이 나라에서 펼쳐난 조형으로 표현한 어떤 팔만대장경을 결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 근데 그 뒷받침에는 제 힘으로 사실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 아내의 뒷받침이 제일 컸습니다. 그렇지 제가 한 것이 않겠습니까? 아내가 한 거죠. 네. 아니 우리 바깥분이 그렇게 사진 찍으러 계시는데 우리 생계는 해야 네, 되니까요. 보살님이 네.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은 또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았다면은 그런 또 성과를 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따님 못지않게 저기 아내분께 메시지 하나 보내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감사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참 약간 쑥스럽기도 한데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네. 아, 네. 두 마디 이상 뭐가 있을까요? 그럼요.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아, 네. 덕분에 큰 부처님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살님께서 우리 불화 작업할 때 공양주로서 뒷바라지를 해주셨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 거사님, 우리 노지학 불자님께서 단청 사진을 찍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단청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반은 우리 보살님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힘든 점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경제적인 이유 외에 기억에 남는 힘든 점이 있으셨으면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제가 하는 작업의 공간은 보면 보통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네네. 궁궐의 제일 법전이 또는 우리가 사찰에서는 대웅전 건물이다 말이에요. 근데 상시적으로 애경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무턱대고 가서 사진을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또 제가 인공 조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 조명으로 쓰다 보니까 그 빛이 바닥에 반사되는 시간을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사진 작업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찰에서 또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그 시간에 가보면 뭐 49제를 올린다든지 사시예불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가고 또 가야 되고 헛걸음하거나 다른 말로 하면 또 쫓겨나는 때가 많았어요. 그렇네요. 네. 예. 아이고, 해가 이게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계속 움직이니까. 그 찰나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네, 굉장히 굉장히 힘드셨을 힘들죠. 것 예. 같아요. 따님이 옆에서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또 존경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사진 작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서 보면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수천 번의 셔터를 눌러가지고 한 장의 작품을 건지세요. 그래서 손가락부터 해서 또 천장을 보고 찍으시니까 목이나 어깨, 허리, 다리 어디 성한 데가 없으시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좀 심장이 안 좋으세요. 이 협심증으로 진짜 큰 위기도 한번 왔었었는데 그때 수술실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염주 붙잡고 약사열애불만 연신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시군요. 아니,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예.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놓칠 수가 없으시던가요? 예,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오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셨기에 단청 박사라는 말이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정받는 오늘날의 사진 작가가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또 유럽 투어 전시 계획하신다고요? 아, 네. 국회 등록법인인 문화유산 회복재단이라는 곳이 네. 있습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폴란드 3개국을 이렇게 올해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120여일 동안 이렇게 순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 중에는 굉장히 뜻깊은 곳이 특별히 있는데요. 독일에 보면, 독일에 이번에 가는 곳 중에서 한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당에 원래 수도원 원장하셨던 원장님께서 네. 노르베르라는 원장님이신데 1925년에 한국에 와요. 오셔가지고 한국에 이런 사찰 이런 데를 다 다니시면서 그 기록들을 다 남기셨거든요. 영상을요. 한국 문화에 관해 가지고 독일에 가서 영화를 펴낸 것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중에 우리나라 사찰 단청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푸른색 속에 붉은 빛의 조화. 이 푸른색이 청이잖아요. 네. 붉은 빛이 단이에요. 단이고. 합해서 네. 단청이거든요. 그래서 단청을 완전히 핵심을 파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독일에 그 성당에 가지 않습니까? 네. 꼭 100년 만이에요. 그래서 100년 만에 제가 답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그 제목은 그
수도원 원장님께서 쓰셨던 그 제목 그대로예요. 푸른색 속에 네. 붉은 빛의 조화. 와. 그 제목을 갖고 100년 만에 제가 다시 돌아가죠. 야. 그래서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따님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불화 작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불화 중에서도 특별히 별화, 별화에 네.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별화라고 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별화는 아마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 단청에서 단청 문양 외로 여백 부분에 따로 그려지는 특별한 그림을 별화 또는 별지화라고 합니다. 네네. 저는 이 별화로 2018년도에 개인전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 별화가 건축물이 아니라 갤러리 벽면에 걸리면은 현대미술 못지않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 매력으로 이제 계속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전시회도 여셨다고요? 네네. 사찰 속의 미나 별화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 지금도 수덕사 공양화를 제가 연작 시리즈로 제작을 해서 아, 작업 중에 있고, 그래요? 네. 또 내년에는 저희 원녀 이순규 선생님의 제자인 모임이 있는데 네네. 원녀 문도회라고 해서 그 단체전도 인사동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노예 불자님께서는 이제 별화 작업을 하시는데 네. 남편분이 스승이지 않습니까? 네. 함께 작업하시는 것도 계시는가요, 혹시? 네. 지금도 이제 불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같이 큰 극락왕생도 탱화를 하나 와.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조성을 할 때 저희 스승님 의 지도를 따라서 네, 채색을 메꾸고 있습니다. 저는 불화를 부부가 함께 그렸다는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근데 함께 제작하면요, 그 부부에서 그 사랑의 그 감정이 녹아서 굉장히 아름답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에피소드가 갈등은 조금 있을까요? 없나요? 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탱화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먹을 쏟은 거예요, 탱화 위에. 엄청난 실수를 했었었는데 저희 남편이 오셔서 다 닦아주셨어요.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다 닦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거기 위에 채색을 싹 하셔가지고 온전히 다시 복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등도 있었지만 조금 스승과 제자다 보니 아무래도 좀 예뻐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면은 많이 보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아니, 그 말씀을 딱 옆에서 듣는 순간 아버님의 표정에 미소가 확 번지네요. 화내지 않고 네. 모든 것을 괜찮다 하시면서 다 보듬어주는 정말 훌륭한 또 남편분 또 사위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좀 네, 드려볼까 그래야죠. 봐요. 자, 두 분께서는 불자로서 언제 가장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먼저 우리 박사님부터. 당연히 그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세계에 이제 경전이라든지 이렇게 접할 때 그때 가장 커다란 심신과 한의심을 갖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이제 이 불화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 불화 중에서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불화, 수월가름도 같은 경우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화를 보고 있으면 이 불자로서 또 이 불교 예술만이 그려낼 수 있는 그 세계이니까요. 자부심을 넘어 이 신심과 이 한의심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우리 따님은요? 저는 요즘 제 삶 자체가 불자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처님의 인연으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됐고 네. 또 남편과 이렇게 부처님을 놔두시는 불화를 그리고 또 그 불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은 불자로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두 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모범적인 불자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아버지와 그래요. 딸의 부녀지간. 사이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서로에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또 격려의 말씀 하고 싶은 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씩 건네주실까요? 제가 제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썼어요. 주례를 하면서 그때 세 가지를 제가 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제가 말하면 따라 말하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따라 말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부처님을 거려라. 진리를 거려라. 자비를 거려라.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거는 유효하고요. 부처님과 진리와 자비를 그려서 중생 속에서 그것이 퍼져나가기를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예. 또 답을 해주시죠. 아, 네. 저희 아버지가 그 수술 이후에도 건강이 계속 안 좋으신데 아무래도 혼자 외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많이 돼요. 그 연락드리면은 늘 부처님이 지켜주시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요? 예. 한국의 단청은 제가 지방 곳곳까지 다 했는데 만약에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단청도 사진 작업하고 싶어요. 네. 북한에 전통 사찰이 40여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은 그 남북 한간에 있는 다 우리 민족 문화로서 다 통합하고 결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의 사진 작업한 결과물과 또 딸이 그린 단청과 벼라 작품들과 사이가 그린 불화와 또 둘째 딸이 한 문화재 보존 처리했던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또 마지막 아들이 한 그 영상 작업과 같이 매치해서 가족 전체가 부처님의 세계를 그려내는 한 장면과 전시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족 가집니다. 전시회. 야,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저희 아버지 그 해외 순방 전시를 따라다니면서 단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하나밖에 없는 저희 남편이자 저희 스승님과 함께 탱화 불화 그리면서 알콩달콩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 참 여느 때보다 스님 오늘은 더욱더 네.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다복하다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행복감이 전해집니다. 네. 오늘 노재학 불자님 가족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우리 노재학 불자님 가족분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 안에서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삶 계속 이어가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또 우리 가족분들께서 부처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 하는데 장애가 없고 모두 다 원만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셔서 계획하시는 것들 착착 순탄하게 잘 이루시고요. 또 멋진 활동들 저희한테도 소식 자주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